안녕하세요, 봄쌤입니다. 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1월부터 새로 바뀌는 분리배출에 대해 준비해봤고요. 사실 그동안 분리배출 방법이 어떤 건 씻어야 된다, 또 어떤 건 이렇게 버려야 된다 등등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많았죠. 하지만 올해부터는 좀 더 쉽게 바뀝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분리배출을 해야 하는지 순으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2024년부터는 페트병이라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은 페트병이 아닙니다. 보통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분리수거장이 따로 있죠. 근데 이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보통 유색 페트병과 무색 페트병으로만 나눠서 버려야 했어요. 그래서 구강세정제나 손세정제, 세제, 샴푸병도 일단 투명하니까 투명 페트병으로 함께 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는 이렇게 바뀝니다. 먼저 생수나 음료 또는 먹을 수 있는 식품을 담았던 투명 페트병만 따로 버려야 되고요. 그 외 투명한 세제통이나 손세정제 등 식품이 아닌 걸 담은 용기는 투명하더라도 무조건 일반 플라스틱으로 버려야 됩니다. 새해부터는 분리배출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국민들이 좀 더 보기 쉽게 이렇게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무색 페트와 플라스틱으로 도안 표시도 함께 변경해서 무색 페트의 재활용을 높인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해도 단기간에 재활용률이 높아지진 않아요. 이게 정말 관심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굉장히 커서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갖고 버리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의무적으로 바뀌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바로 올해부터 상품에 이런 마크가 있다면 모두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로 구분할 수 있게 바뀝니다. 그리고 새해부터는 분리배출 표시 개정안에 따라서 기업들이 모든 포장재에 적용해서 판매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부터 2가지 이상의 재질로 혼합 제품을 만들 경우 반드시 이런 표시를 표기하도록 의무화가 되고요. 반대로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의 경우는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내용물을 비워서 또는 라벨을 떼서 등등 버리는 방법이 한글로 표시된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전까지는 이렇게 표기만 제품에 적어서 판매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라스틱과 비닐류 종류만 해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제는 기존보다 더 쉽게 볼 수 있게 크기도 1.5배 커지고 어떤 방법으로 분리배출을 해야 하는지 간단한 설명까지 표시하도록 변경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화장품 용기의 경우는 플라스틱 재질인데도 이렇게 화려하게 금속 재질의 띠를 두르거나 여러 혼합 재질로 만들어진 경우가 대다수라 재활용이 안 됐지만 반대로 재활용이 되는 화장품 용기의 경우 지금까지 이렇게만 표시돼서 판매됐다면 이제는 깨끗이 씻어서 또는 재활용 불가라고 변경돼서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보다 쉽게 확인이 가능하게 바뀐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표시가 개정된 거는 2021년부터 시행했었어요. 하지만 기업마다 제품 및 포장재의 재고 소진, 그리고 새로운 도안 인쇄와 각인 장비 교체 비용 등을 고려해서 작년에 새로 출시된 제품만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이제 모든 상품에 제대로 표시하게끔 의무화시킬 예정이라고 해요. 개인적으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쓰레기를 버릴 때 좀 더 쉽게 버릴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리는 우유팩도 분리배출이 좀 바뀌는데요. 이전까지는 모두 종이팩이라고 표시했지만 작년부터 일반 팩과 멸균 팩으로 나눠서 잘 구분해서 분리배출하세요 라고 바꿨어요. 근데 올해 또 바뀝니다. 환경부가 올해부터 단순히 멸균팩이라고 정하지 않고 멸균팩 그리고 그 아래 재활용 어려움이라는 표시를 넣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재활용 어려움이라는 단어를 넣어버리면 표기만 보고 재활용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일반 쓰레기로 버린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재활용 어려움이 표시된 포장재에 분리배출 방법이 혼동된다며 인터넷에 물어보는 분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 이 표기를 혼동해서 잘못 버릴 경우 혼합배출로 인한 과태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표시는 재활용이 어려우니까 분리배출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닌 말 그대로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포장재다 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을 위해 작년부터 도입했어요. 즉 재활용 어려움이라는 문구가 있어도 분리배출 표시에 따라 평소처럼 재질별로 분리배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을 오해해서 실제 라면 봉지 등을 일반 쓰레기로 버렸는데 재활용 혼합배출 위반으로 인한 고지서를 받았고 결국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등등 이와 비슷한 사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재활용 어려움이란 뜻을 정확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어떤 게 일반 쓰레기이고 음식물 쓰레기인지 헷갈리는 경우 또한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간 여러분들에게 유리병, 즉석밥 용기 등등 분리수거 관련 영상들을 많이 올렸는데요.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최근에 퀴즈를 낸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못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내볼게요. 이거 다 맞추면 진짜 대단하신 겁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밀가루, 2번 된장, 고추장, 3번 수박 껍질, 4번 감자 껍질, 5번 라면 봉지, 6번 커피 스틱. 정답은 2번 된장, 고추장만 일반 쓰레기로 버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럼 이번엔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고춧가루, 2번 양파, 마늘 껍질, 3번 바나나 껍질, 4번 김치, 5번 치킨 생선뼈, 6번 조개, 홍어 껍질. 정답은 바나나 껍질만 음식물 쓰레기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몇 개나 맞추셨나요? 지금 결과에 조금 의아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세한 설명은 지금 나오는 이곳을 눌러서 최근에 올린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사실 걱정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라벨을 뜯고 구분해서 분리배출한 투명 페트병이 대부분 선별장에서 오염된 플라스틱과 다시 섞인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투명 페트병을 골라내기 위해서는 일반 플라스틱 선별 라인과 다른 새로운 선별 라인이 필요하지만 전국에 있는 재활용 선별시설 155곳 중 투명 페트병 선별시설을 갖춘 곳은 33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선별 처리 업체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수영 페트병만 별도로 선별해서 팔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대부분의 선별장이 실질적으로 다 한꺼번에 모아서 가져가서 그냥 거기서 분류하기 때문에 사실은 별도 선별이 안 되는 거고. 그냥 섞어서 그냥 하는 거죠. 일반 저 혼합 이런 그 플라스틱과 같이 섞어서 그냥 나가는 거죠. 네, 이게 현실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올해부터 새로 바뀌는 재활용 분리배출 규정이 참 좋은 정책이지만 애초에 재활용이 어렵다면 처음부터 사용 금지를 시키거나 또는 생산 자체를 바꿀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도 늦었지만 미래를 위해서 또 환경을 위해서 이 정책이 잘 자리 잡는 게 중요하고 무엇보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환경을 생각해서 함께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올해부터는 환경을 생각해서 잘 씻고 잘 구분해서 버려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